지난해 4월 작성된 핵심 인력 선발 명단이란 제목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 이 엑셀 파일에는 간부 4명과 사원 4명이 2월에 T3로 선정됐다고 나옵니다. T3는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석 달 뒤 5월에 8명 모두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5명 옆에는 통상임금소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지난해 3월 회사 측을 상대로 통상임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조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회사가 직원에게 약 8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해당 소송에는 전체 직원의 20%인 1,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소송 참여 직원을 색출해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24일 작성된 기부금 신청 리스트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입니다. 숨겨져 있는 파일을 열어보니 어디에 얼마나 기부했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기부처는 한 곳,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입니다. 노조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조합비 영수증을 회사에 낸 직원들을 사측이 따로 관리한 자료라고 의심합니다. 또 다른 인사팀 문건, 특이사항에 이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사팀이 핵심 인력 폴더 안에 들어있는 부사장님, 상무님 피드백 방향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면 이슈 1만 제껴라고 적혀 있습니다. 노조는 그 옆에 있는 시옷이 소송을 뜻한다며 이슈 1이 통상임금 소송 참여자라고 주장합니다. 또 이슈 2는 기부금 신청 리스트에 들어있는 직원, 즉 조합원을 별도로 표시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슈 1은 통상임금 소송 참여자, 이슈 2는 노조원을 뜻하는 건지, 그리고 이슈 대상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건지 묻는 MBC 질의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답하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실상은 민주화 직후부터 꾸준히 밝혀져 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끔찍했던 성폭력은 최근에서야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성폭력 피해를 공개하는 미투 운동을 보고 하나둘 용기를 내 침묵을 깼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터진 12.3 내란 사태를 계기로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음악교육과 학생으로 도청에서 안내방송을 담당했던 김선옥 씨. 이 사실 때문에 그해 7월 상무대로 연행돼 가혹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조사가 2달 가까이 이어지던 어느 날, 대장이라 불리던 수사관은 김 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인근 여관에서 성폭행했습니다. 눕혀놓고 하얀 메리아스를 입고 나를 성폭행이 끝나고 쳐다보는 그 눈빛이 지금까지도 사라지지가 않고 나를 항상 괴롭혔어요. 김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5.18 성폭력 피해를 처음으로 공개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40여 년 전 이 땅의 민주주의가 파괴될 때 젊었던 그들의 꿈도 인권도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 명예회복을 위해 그리고 불법적인 계엄이 국민들에게 어떤 끔찍한 고통을 주는지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이들은 죽는 날까지 남은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른 새벽 환경미화원들이 종량제 쓰레기를 청소 차량에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소차가 출발하고 다급해진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를 따라가다 차에 치일 뻔합니다. 차가 모르고 출발한 게 아니라 미화원들은 청소차 운전자가 자신들을 괴롭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차를 안 태워주고 뛰게 하는 방법이랑 일을 같이 하냐 계속 욕을 하고. 청소차 운전자는 양양군 7급 공무원으로 운전직에 근무하고 있는 A씨. 환경미화원 쉼터 안의 방. 이불 안에 남성이 들어있고 남자 3명이 둘러싸더니 발로 밟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입니다.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떨어지면 재물을 바쳐야 한다며 미화원 한 명을 골라 폭행하는 겁니다. 이 공무원은 또 자신이 산 주식이 올라야 한다며 계엄 시작이라는 구호와 함께 환경 미화원들에게 빨간색 물건만 쓰도록 했습니다. 피해는 괴롭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정 주식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공무원은 주가를 올려줄 재물이 더 필요하다며 미화원들에게 주식 구매를 강요했습니다. 취재진은 가혹 행위를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보도 하루 전 양양군 측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에게 면담은커녕 분리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받지 못한 미화원들은 가해자를 피하기 위해 휴가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엔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순간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지만 양양군은 보도 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그동안은 바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몰랐거든요. 왜냐면은 물 바깥에서는 물 안에 있는 일들을 잘 모르거든요. 안 보이니까. 들어가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동해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삼나무 말은 강원 앞바다에 넓게 분포했다. 서식지의 남방 한계선은 얼마나 북쪽으로 올라갔을까. 항구 곳곳에서 경험 많은 어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 이제 우리가 꽁치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비어가지고 대나무에다 이제 묶어가지고 배 옆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꽁치가 온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손으로 잡는 거예요. 꽁치풀을 찾을 거란 기대를 안고 봄철 어민들이 몰리는 강릉에 다시 왔다. 창녕마리 어민은 언제부턴가 꽁치풀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바닷말이 무성했던 안반이 온통 모래에 파묻혔기 때문이다. 보리알 모양의 공기 주머니가 달린 황금빛 꽁치풀이 보였다. 꽁치풀이 연안 생태계에 큰 도움을 준다는 말이 사실일까? 처음 보는 바다 생물들이 꽁치풀에 털을 잡고 살아간다. 수온이 많이 올랐는지 최북단인데도 아열대성 어류 범돔이 보인다. 찬물에 살아가는 꽁치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마지막 군락지를 뒤로하고 통일 전망대로 발길을 향했다. 날카로운 산자락이 바다로 내려앉은 안반선이 보인다. 그 선이 물속으로 이어지는 어디쯤 거대한 꽁치풀 군락이 있지 않을까?